저는 지방에 사는데요. 네, 제가 상도동에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네, 전세를 일단은 줬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죠? 상도동에 되게 말이 많은 신축 플라베뉴를 샀는데요. 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금 가격도 방어가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거를 전세를 일단 주긴 줬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전매가 가능해서 얘를 정리를 해야 할지 계속 들고 가야 할지가 좀 네.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걸 하면서 저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데 그 여유 자금으로 차라리 이걸 가지고 가면서 그 여유 자금으로 다른데 하나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어, 투자를 미리 좀 해놓을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2억 5천에서 3억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지방 실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상도동 한 채 있으신 거고, 지방은 실거주 아니고요. 네. 그냥 아, 월세로 살고 월세로 있어요. 살고 계시고, 지금 상도동에 하나 갖고 계시고, 네. 여유자금은 2.5억에서 3억. 혹시 상도동 요거 하실 때 임장은 가보셨나요? 네네. 가봤어요. 경사도가 엄청 하고 이 주변에 뭐가 없어서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렇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정도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크면 네. 좀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 동작구 상도동이 조금만 내려가면 관악구거든요. 근데 관악구 이 생활권을 같이 하는 애들은 정말 서울에서도 에너지가 정말 늦게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 지역 구역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뭐 서부선도 뚫리고 뭐 어쩌다 저쩌다 그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향후에 개발이 되면 되게 네네네.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네네네. 또 중심지여서 교통에도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당장 들어갈 게 살 게 아니어가지고 선생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수화기하고 조금 가깝게 대주시면, 네. 네, 당장 들어갈 게 아니어서 한 몇 년 있으면 괜찮아지겠다라는 판단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이제 거긴 아니다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관악이랑 상도 자체가 경사도가 엄청 있는 구역이어가지고 아파트 모양 자체가 반듯반듯한 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역을 끼고 있는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경사도가 있고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특히 이 상도동 요 밑에랑 관악구를 끼고 있는 애들은 사실 입지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애매한 입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임장을 가보셨냐라고 물어본 게 입지가 상당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어가지고 사실 노량진 뉴타운 여기 있고 여기 장승배기역이랑 상도역 사이에 있는 요런 아파트들은 좋아요. 근데 요 밑에 요 구역은 생활권이 아예 자체로 따로 나눠져서 따로 구분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지가 좋은 얘네들보다 지금 얘가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네, 다 땄을 당시에는 그랬는데 또 지금 막 뭐 분양 나오고 이런 것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또 높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울 치고는 괜찮은 가격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지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 들고 간다고 해서 뭐 아예 뭐 가격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뭔가 수익을 하고 자산 상승을 많이 노리기에는 좀 물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상승력도 그렇게 막 확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세권의 대단지에다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잖아요. 근데 23년도 움직임이랑 24년도 움직임 보면 아까 위에서 봤던 청량리 걔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죠.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의 차이도 있는데 네. 여기는 강남 지역에 있어서 여기급에 있는 애냐 뭐 여기급에 있는 애냐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흑석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갈리는데 여기만 해도 좀 또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어느 이게 딱 그 여기 그러니까 선을 자르기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입지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아. 여기 안에서도 지금 입지가 하나 둘 셋 넷으로 갈려요. 특이하다. 여기는 경사도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자체도 되게 구역구역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사실 입지 나누기가 여기가 제일 힘든 동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다 그 입지가 나누어지잖아요. 아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하면 여기 오르고 여기 오르고 여기 오르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신축이기 때문에 좀 빨리 온다라고 해도 지금 분양하는 애들도 쉽지 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좀 힘을 써줄 거냐는 조금 봐야 되겠죠. 좀 좋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아 너무 죄송스럽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자산은 아니었고 저희가 나중에 아마 다시 실거주? 서울로 올라갈 때 실거주를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서울에 마련을 해놨거든요. 아, 네, 뭐 실거주 한다고 하면 뭐 자산 상승을 이제 더 비중을 크게 둔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서울의 실거주로도 뭐 언제 올라오실 거예요? 30년 이후에 올라요. 30년 이후요? 2030년. 6, 7년 후? 예, 6, 7년. 아, 6, 7년 후에 걸 지금 신축을 사셨으면 그때 되면 신축이 아닐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주변이 많이 변한다고 그래서 아, 30년에? 네. 지금 아파트도 더 들어오고 뭐 서부선도 개통이 되고 이래서 그때 정도면은 그쪽 일대가 많이 변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SOC 사업들이 좀 쉽지가 않은 상태로 또 가고 있고, 좀 지금 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5년, 6년이 그렇게 사실 긴 시간은 아니라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제 큰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실거주 개념으로 보고 그럼 나머지는 어쨌든 자산 증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있는 돈으로 약간 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갈아타는 방법이 어떨지. 여유자금 2.5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은 들으셨을 거니까. 네. 네,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이분도. 지금. 지금 신축이 막, 그러니까 신축을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축 다음에 갈 건 입지 좋은 줄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입지 좋은 줄신축을 갭으로 해서 사놓고 거기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이랑 합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봐요. 2.5억에서 3억으로 할 수 있는 자산 증식 아파트를 내놓아라. 그거는 저도 찾아봐야 되고, 이제 진짜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책임감 없이 이렇게 막 그쵸. 살아 이렇게 하기에는 저 원래 그렇게 책임 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성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랑 경기도랑 신축 중에 인천 경기도에서 지금 서울은 얼죽신 트렌드가 어느 정도 많이 가서 이미 전고점을 회복해서 전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핵심 지역의 신축들이 많아요. 근데 경기도랑 인천은 아직까지도 지금 핵심 지역의 신축들의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높지 않은 애들이 있고 이미 올라간 애들 주변에 있는 신축이라고 하면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갭을 작게 해놨다가 전세 가격이 앞으로 지금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내가 계속 갱신해 가면서 나중에는 전세가 매매가를 넘어서서 안정적인 투자를 또 해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 광명 쪽은 그 갭으로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있는 거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떠먹여달라. 이게 부동산 지인이라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아파트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갭이 나와요. 매정 갭이. 그럼 여기서 필터링 하셔가지고 내가 입지나 신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가장 그 가치가 높은 교집합을 갖고 있는 단지에 임장을 가셔서 그 중에 이제 타이밍이 왔을 때 올라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계속 드린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무료 버전에서 충분히 이렇게 매정 갭이 나오니까. 근데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현장과 이 데이터의 차이는 확인하셔야 되고. 요런 식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본인이 찾고 좀 발품도 팔아야지 안전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지금 느끼는 게 지금 상담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다들 지금 투자에 대한 열망은 있으세요. 네. 근데 그만큼 공부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게 사실 이번에 얼죽신과 재건축 재개발이 VS로 서로 약간 경쟁 관계처럼 이렇게 막 같이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얼죽신 다음에는 입지 좋은 준신축이 더 먼저 움직여요. 재건축 재개발은 더 먼 얘기야. 근데 내가 신축 될 놈! 이렇게 하니까 당장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시기적으로는 움직이는 게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어차피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 게 한 몇 년 후고 그때면 이 갭이 지금 작아서 이 작은 걸로도 그 재개발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건 예, 근데 재개발은 진짜 저도 재건축을 해봤지만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되지 않아요. 만약 저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관리처분인가 전후의 물건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잘 타는 시기에 관리처분 인가 전후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전 괜찮다라고 보는데 막 조합 설립 인가라던가 이제 안전진단 했다던가 구역 지정이 이제 됐다 이런 건 저는 사실 중간에도 충분히 엎어질 수 있는 사업이고 오세훈 시장이 쭉쭉 밀고 있는 신통기획이 갈 거라는데요. 지금 신통기획 신청했다가 막 다시 취소하네 마네 이런 단지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상도 옆이 다 신통 지역으로 다 지금 다 묶여 있어가지고 예. 그쪽 개발을 이 많이 30년 후에는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신통기획을 해도 걔네가 30년이 됐을 때 다 신축으로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진행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 뭐 의사결정 되시면 채팅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북도 14억인데 그냥 가지고 계세요라는 아까 클라베뉴에 대한 의견도 좀 있으시고요. 신축을 13억대 갖고 있는 거는 메리트가 있지. 근데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자산 상승으로 갖고 있기에는 그 서울에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라도 있는 게 낫지. 난 공짜로 준다고 하면 가져. 근데 내 돈 주고 한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제 더 뭔가 가성비를 찾아서.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져서 간다는 거지.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집 있으면 너무나 좋지. 솔직히 후레이님도 그냥 준다고 하면 갖고 싶잖아요. 저를 100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보니까 준신축, 전세 빼먹기. 이제 정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전세 빼먹기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요새 신통 얘기도 나오고 막 재개발 재건축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막 딸랑딸랑하고 막 얼죽신 하니까 그런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재건축 뭐 재개발이냐 이렇게 좀 이제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투자를 재건축 재개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신속하게 해준다는데요? 신속 통합 기획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으면 신속 통합 기획이었어요. 사실 신속 통합 기획으로 신청한 단지들이 이번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신청한 애들은 그 거래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그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그럼 묶여요. 그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단 말이에요.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고 거의 무주택자만 주택을 처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또 사고 파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행이 또 이렇게 신속 통합 기획도 마찬가지야. 그래 절차를 줄여주고 빨리 해줘. 근데 그 주민 간의 의견 수렴이 되면 빨리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분담금이 많이 나왔대. 그래도 난 계속 갈 거야라는 으쌰으쌰가 되면 되는데 중간에도 나는 이걸 못해. 난 이거 돈 없어서 다른 데 이사 갈 데 없어. 난 분담금 못 내. 이래서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생기면 이게 또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돈이 그런 식으로 묶여서 오래 가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정말 여유 자금으로 정말 오래 가져갈 수 있을 사람만 해야지 당장 수익화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리처분 인가 전후의 물건만 괜찮고 나머지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게 저는 주변에도 많이 봤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 의욕을 잃고 내 집 마련 하려고 했다가
이 시국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못해라고 오히려 손 놓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본인 상황들이 이래서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고 이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유리한 시기를 고르고 그 지역을 고르고 조금 준비를 하고 하셔야지 제가 많은 급한 상승장 때도 느꼈고 막 네. 하락장 때도 느꼈지만 좀 준비 없이 막 뛰어드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면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최상으로 만들어 놔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점검도 하시고 좀 여유 자금을 좀 만들어 놔야지 이후에 혹시나 어려운 시국이 왔을 때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유념해 주셔서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